저는 앞에 이제 김광도 박사님 하신 거하고 지성 교수님 하신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진지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진지전이 일종의 신종 플루나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 같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현재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누구도 귀를 기울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재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저는 사회주의 내지는 그 좌파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보완하겠다든가 시장 경제를 보완하겠다든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도망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 대학 교수의 그 논문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재벌을 해체를 하자는 겁니다. 재벌 해체해서 결국 뭘 하자라고 하면은 국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토지가 이게 사적으로 소유가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나쁘다고 얘기하면 결국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것도 국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금융위기 터지면 금융이 또 굉장히 나쁘다고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사람들 금융도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기업도 국유화시키고 토지도 국유화시키고 은행도 국유화시키고 주요 기관사람도 다 국유화시켜버립니다. 그래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아무도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는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병행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사회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매매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뺏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뺏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 의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강제로 뺏어서 분명히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져야지 국유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야기라는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후퇴해서 다른 외피를 쓰고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 이것이 일종의 그람시에 얘기하는 진시전이 아니고 저는 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있는 사회주의와 어떤 시장경제와의 어떤 그 열전이라고 하면 열전이겠죠. 분명히 아와 적이 구분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도 현재의 이런 그 알갱이를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진지전의 형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적과 아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 듯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우리 이 개구리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 개구리를 그 뜨거운 물에다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가서 산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그냥 물에다 넣고 살살 끓이면은 개구리가 그냥 삼겨 죽을 때까지 그냥 있답니다. 그게 바로 진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 끓는 물보다 오히려 살살 삼겨 죽이는 이 진지전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문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특별히 제가 뭐 보완할 건 없습니다만은 발제문에서는 시장이나 어떤 기업 이야기가 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이 정부 부분, 그리고 시민단체 부분, 그리고 또 한 큰 부분이 시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문이 서로가 좀 조화를 잘 이뤄나가면서 예를 제가 표현한 것은 어디 논문에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치 그 세 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발을 갖고 있어 안정을 취하듯이 정부 부문과 공적 부문이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부문과 그 다음에 시장 부문이 서로 조화롭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문에서는 이제 시민단체의 역할을 정부를 보완하는 것이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제 생각하고 맞는 것이고, 아니 보완하는 기능이라고만 한정을 했다면은 너무 좀 협소하게 시민단체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3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계의 발을 이야기한 것은 세계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세 가지가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 부문은 정부 부문이 할 역할이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 영역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 부문의 논리는 권력과 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단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발적이면서도 일종의 사적이면서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사적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윤축을 하는 어떤 그 자체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논리를 그 각각의 갖고 있는 영역을 서로 침범하면서 각자의 논리를 상대방이 강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시민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어지러워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서 시민단체가 간섭을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이익을 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강요한다면 그것도 또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들이고 각자의 논리가 따로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논리를 정부에도 강요를 하고 있고 시장에도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오지랖 넓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 부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까 우리 발제자도 이야기했던 노사정위원회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미디어 관련 그 사회 논의기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회적 논의기구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논의를 하라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줬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논의할 사항은 논의를 안 하고 이게 사회적 논의기구라서 떠넘겨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왜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도대체 299명, 300명이나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일도 안 할 거면은 그 역할도 안 할 거면 그 비싼 세비를 줘가면서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국회는 뭐하러 지금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뭐하러 있었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좀 알고 오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자기들 존재 뭐랄까요 의의 자체를 다 허물어뜨리는 그 무책임하고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뭐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생각을